30초 붙여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선풍수과학원 원장 박민천입니다. 풍수만설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아주 열심히 듣고 또 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 정말 우리 인간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되는 줄 몰랐다. 오늘 확실하게 알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조상의 묘가 중요하고 또 화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제 얘기를 긍정적으로 신뢰를 하셨다니까 또 저 역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강의하는 그런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가 뭐냐면요, 안철수 전 의원께 공개 충원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제가 충원을 하고자 한다. 충원 내용이 뭔가, 이분이 앞으로 정치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충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앞으로 꼭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충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충원에 앞서 지난번 그 강의,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매장이나 화장을 하는데, 매장에는 땅속의 지질에 따라 매장되어 있는 유해에서 기를 발생한다. 그 기가 직계자손과 통관하기 때문에 자손에게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상의 땅속에 안온하면 매장되어 있는 시신이 유해가 안온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좋은 기를, 편안한 기를 자손에게 준다. 그 편안한 기를 받은 자손들이 편안하게 산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매장에는 길과 흉이 상반되어 있다. 좋은 길지를 쓰면은 이렇게 자손이 편안한 운명으로 결정이 되고, 또 흉지에 쓰면 흉기를 받는 자손들에게는 흉한 운명이 된다. 좋은 운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조상의 묘가 좋으면 자손이 잘되고 묘가 나쁘면 안된다, 이런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은 무해무득이다. 자손에게 길과 흉이 없기 때문에 자손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운명은 몇 퍼센트 결정되는가? 80%가 결정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은 이미 운명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80%가 결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994년도에 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논문을 보내가지고 풍수지 허와 실편에서 당시에 정자 실험을 해가지고 과학으로 증명했다. 부모와 자식은 동질성 물질에서 기가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을 했다. 그래서 사상 최초, 풍수지리 사상 최초 제가 과학으로 증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예로부터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묘가, 그러니까 부모님의 명당을 쓰면 부모님의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나쁜 운명이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조부나 증조부나 고조부는 매장한 지 오래돼서 이 유골이 거의 다 부패가 돼가지고 얼마 남질 않았습니다. 보통 20년, 30년이면요 거의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지 않은 유골에서 발산하는 기가 약해서 자손에게는 영향을 덜 받는 것이고, 매장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모님은 많은 유골이 남아있어서 여기서 왕성한 기를 주기 때문에 자손에게 영향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영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증조부나 고조부나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은 바로 이 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결정된 운명은 다시 부모님을 어떻게 매장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운명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은 매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발산하는 기가 강하다. 그래서 강한 기를 받기 때문에 자손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부모님한테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로부터 권력, 보자 3대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조상 묘가 좋아서 자손이 잘 됐는데 이 위대 묘를 3번을 계속 명당에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자 권력 3대는 못 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묘를 명당에 쓰면은 그 발복한 기가 바로 자손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손이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주에는 가령 50%인데 이 부모님의 묘를 잘 쓰면 100%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 팔자는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 사례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즉시발복이라고 그러죠. 당대발복. 이런 곳에 부모님을 묘를 쓰게 되면은요, 즉시 발복이 되기 때문에 자손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살아도 부모님 묘가 주면 다시 이렇게 발복이 돼가지고 자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발복, 뭐 5년 있다 발복하는 데가 있고 10년 있다, 이렇게 다 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이런 말이 나온 거고요. 예로부터 음지가 양지된다 그랬습니다. 양지가 음지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이와 같이 이렇게 못 살던 사람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또 잘 살던 사람이 다시 못 살게 바뀌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예로부터 다 전해왔는데 이게 다 풍수학이었다는 것이죠. 풍수지리에 적용되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거기에 적용돼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내 운명이 사는 거니까, 내가 운명이 좋다 그러면 아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고 또 행복하게 사니까 좋겠죠. 그러나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났다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결정됐으니까 내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하면 매장을 어떻게 하느냐, 화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가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보다도 제가 볼 때는 살아서보다도 사망 후에 더 중요하다. 왜냐? 그 영혼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정신이 사망 후에는 영혼으로 바뀌는 겁니다. 쌀이 밥이 되듯이, 콩이 콩나물이 되듯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사망하면 영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이 정신은
정신과 육체가 통일됐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신만 가지고는 살아있을 때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살아있을 때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사후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것입니다. 자손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만일 자손한테 길과 흉의 영향이라든가 어떤 영향을 준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해야 됩니다. 영향을 못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만 있는 것 뿐이라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후하고도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우리 살아생전은요, 이 정신세계가 고작 100년이에요. 살았을 때. 사후에는 1000년도 가고 2000년, 3000년도 갑니다. 이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그 천당의 세계, 극락의 세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 영혼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지옥의 세계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천당과 이 극락을 요망하는 거죠. 그 요망하는 사항은 풍수지리가 있다. 풍수지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안철수 전 의원께 공개 충원을 하고자 합니다. 자, 안철수 이분이 정치를 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 국민이 열광했죠. 무엇에 열광했는가? 새 정치를 한다는 말 때문에 국민이 열광한 겁니다. 왜 열광했는가? 이미 우리나라는 정치로 정말 국민들이 식상했습니다. 너무 썩었다는 거죠. 그 아주 뭐 우리가 정말 오랜 동안에 수백 년 동안에 이 정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괴롭힘만 당하고 오히려 정치가 나라 발목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정치는 신뢰를 못 얻고 아주 국민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새 정치를 했다고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오니까 국민이 열광한 거예요. 새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이번에 새 정치를 한다 그러는데 새 정치를 내놓은 게 없어. 기존의 정치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나섰으니까 국민이 한번 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풍성하니까 과거에도 역대 그 대선 때 쭉 그 대선 주자들을 도상묘를 운명적인 걸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나 다 가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2012년에도 안철수 전 의원 조상묘를 가봤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안철수 조상묘가 정저부묘가 명당이었습니다. 큰 명당이었어요. 거기는 부와 명예를 다 갖게 하는 명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로는 앞에 그 주작이 부를 형 자손들에게 부자 되는 형상이 아주 강력하게 제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이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귀성이 있었습니다. 귀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묘지 옆쪽으로 그 좌측으로 있었는데요. 묘지 봉우리가 아주 반듯하게 서 있는 것, 높게 서 있는 것, 그게 목성이었습니다. 목성. 이 귀성도 목성, 수성, 화성, 토성, 금성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목성이라는 귀성이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귀성이라는 것이 바로 인물, 자손들에게 큰 명예를 주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중저부 묘를 가서 보고 자손이 부와 명예를 갖는다고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때의 그 방송을 JTBC인가요? 그때 같이 이거를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방송인가 하여튼 나왔어요. 유튜브에는 분명히 나왔고 아시아투데이 유튜브에는 분명히 나왔고 그래서
이분이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쭉 보니까 안철수의 그 영향을 못 따라옵니다. 그만큼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안철수가 된다라고 제 신문에, 우리 풍수지리 신문에 기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새정치를 했다고 그랬고, 조상여도 운명을, 명예를 갖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되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포기를 했잖아요. 문재인한테 포기를,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정말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안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랬는데, 금년에 2017년도에 대통령을 보니까 안철수 전 의원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운명이 더 좋아요.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은 부산의 천주교 공원 묘지에 있었습니다. 그 묘지를 가서 보니까 무해무득입니다. 해로움도 없지만 도움도 안 돼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주팔자는 어떠냐? 아주 좋거든요. 그것은 사주팔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대 묘야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조상은 다 북한에 있으니까 가볼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사주팔자를 봐서는 아, 조상의 묘가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 지난 이제 불과 뭐 한 달밖에 더 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라고 제가 주간 한국에 기고를 했습니다.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됐잖아요. 그러니까 운명대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대선에 쭉 그런 것을 해봤을 적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해봤을 적에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 맞는가? 풍수지리는 자연의 이치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맞게 돼 있습니다. 역으로 봐도 맞고 미래를 봐도 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고 이번에 그랬는데 됐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또 제가 누구를 또 얘기했냐면 1996년도에 이해창 전 총재, 그때 이분이 지지도가 뭐 다 된다고 했죠. 국민이 두 번째까지 다 된다고 그랬죠. 두 번 다 안 됐습니다. 제가 96년도에 조상묘를 가보고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기사가 나왔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딴 사람들은 다 된다고 그랬죠. 저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운명입니다.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안 됐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분은 또 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운명을 감평해 보니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사망도 예언했죠. 그 사망은 바로 그 집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기사가 그 일요시사에 나왔습니다. 사망하기 보름 전에 그 터에 문제가 있다. 흉사한다. 보름 있다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수라는 것은요, 본대로 얘기하면 맞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경만 본 게 아닌 거죠. 재계도 다 봤어요. 본대로 다 맞습니다. 틀린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된다고 했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여기서 이제 포기할 줄 알았어요. 자기는 운명적으로 이게 안 된 대통령이 되게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아마 실망을 하고 많은 그 정치에 실망을 느껴서 포기할 줄 알았는데, 대선이 끝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한 번 더 해볼 의향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또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 제안해 주겠다. 꼭 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제안해 주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2021년 이제 대권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민심이 천심입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게 뭐냐? 국민이 원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민심이 천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대권에는 이게 더 강하다는 거죠. 왜냐? 지금 우리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풍수지리학으로 보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면 국민이 뭘 열광하느냐? 부자 되는 방법.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워낙 이제 고통스럽게 하니까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돼보세요. 얼마큼 어려울 건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최소한도 5분의 1로 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 국민은 그냥 고통이에요. 불행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뭘 원하느냐? 부자 되는 방법, 경제 일으키라는 거, 이것을 원할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민심이 천심이니까 국민이 원하는 게 바로 경제이기 때문에 경제 살리는 방법,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가 되면 더 경제 살리는 방법을 원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경제 살리는 방법이 뭔가? 풍수지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부자 되는 방법이잖아요. 부자. 그러니까 이 풍수지리학밖에 없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이 2가지, 3가지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가 다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우리는 1960년도까지 국민소득 67달러 했지 않습니까? 이게 풍수지리학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그게 풍수지리학이었고,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도 풍수지리학이었습니다. 근데 2003년도에 우리나라 국운이 깨졌죠. 국운이 상실됐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이 풍수지리학입니다. 그럼 결국 뭐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은 풍수지리학, 즉 자연활용법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알려주면 돼요. 국민한테. 제가 완전하게 연구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살리는 방법, 국운이 융성하는 방법,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0만 달러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완벽하게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민찬이는 왜 안 알리느냐, 못 알리느냐? 저는 운명적으로 그런 인물이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운명으로 결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알건 다 알아도. 그래서 안철수 전 의원이 자꾸 이 대통령의 지금까지 또 정치 경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노력도 해봤고 알 만큼 알았으니까 한번 이거를 제안해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충원하는 거예요. 충원. 안철수 전 의원이 2021년도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충원하는 거예요. 도와준단 말입니다. 바로 자연활용에 의한 국운융성법을 제안해 주는 거예요. 국운이 융성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이것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 국민은 이미 풍수지리학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풍수지리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풍수지리학이 부자 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거든요. 이걸로 설명해 주면 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나라는 잘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민심이 천심이 되는 거예요. 국민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마음이 국민이고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걸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특별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는 어영부영 여론에 의해서 지역 자기 패거리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라는 발전 못하고 맨날 이 사람 뽑아놔도 그렇고 저 사람 뽑아놔도 그렇고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근본적인 거,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거를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뽑아놔도 실망하고 저 사람 뽑아놔도 실망하고 정치가 안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의원은 이것을 제가 제안해주면 100%는 됩니다. 100%. 왜냐, 사주에도 명예운이 있거든요. 21년도에 또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안철수 의원보다 더 운이 좋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되겠죠. 단,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군중성법, 국민이 희망하는 부자 되는 방법을 모르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운이 조금 그 사람 같이 못 미친다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면 민심이 천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안철수 의원이 이거를 개발하면 된다. 이건 과학이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한 문제고, 국민은 이걸 쉽게 신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정말 안철수 의원에게는 이런 제안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이 지구상에서 박민찬 니와 같이 이 자연을 활용해서 부자 되는 방법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국융성 나라가 발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야 말을 하죠. 알아야. 아는 만큼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는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근거가 있고,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하게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한 게 뭡니까? 매력이 뭐냐? 바로 카리스마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를 과거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태 정치, 뭐 몰려다니면서 하는 정치, 시인을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그 정치 매력이 국민들한테 먹혔던 것이죠. 그러나 마크롱 그런 정치는요, 우리 이 자연활용법 부자되는 이 정치에 비하면은 그것은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롱 같은 사람도 그런 카리스마나 그런 국민한테 그 정치의 매력을 느껴서 했듯이, 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새로운 창조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안철수 전 의원께 보내겠습니다. 이메일로 보낼 테니까 보시고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2021년도 다음 대선에는 될 수 있는 그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